자, 오늘은 수능 특강 현대시 후딱 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후딱 풀기 시간은요, 시를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분석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후딱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자 해서 시를 맥락만 잡고 얼마나 빠르게 읽을 수 있는가 이 연습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시에 대한 자세한 구절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더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누구시냐 했더니 264의 황혼이라는 시네요. 곧장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잘 안 보이는데 크게. 노안이 와서 그러지. 아, 어떤 소리.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했으니까 황혼은 내가 맞아들이는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골방에 있지만 여기는 폐쇄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골방에서 얘를 맞아들여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너는 비우니까 집어치우고요.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어. 황혼을 맞아들이니까 이걸 알게 됐대요.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알게 됐답니다.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의인하고 있고요.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는 황혼에 내 뜨거운 입술을 맞춰준다 했으니까 사랑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의 입술을 난 너도 사랑하고 네 안에 있는 것들 다 사랑해 라는 얘기죠. 저 12상자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수녀들에게도 수인들에게도 했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 품 안에 안긴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되겠네요. 의지가지 없는 했을 때 이거는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했을 때 그 인간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고독한 존재들이요. 그 모든 고독한 존재들을 사랑할 거야 라는 얘기겠네요.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한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했으니까 얘네들도 누구예요?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겨 있는 것들이니까 얘네들 위에 것들하고 같은 것들인 거죠. 전부 다 열거돼가지고 다 묶어줘야 되는 것들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했으니까 지구의 반쪽은 누구들이에요? 얘네들이에요. 바로 소외된 것들, 고독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사랑해 주련다 뭐 이런 얘기죠.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니 왜 아늑도해요? 사랑이 가득 찼으니까 아늑했겠지.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했으니까 비유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뭐가요? 황혼이요. 그렇죠? 오늘의 황혼은 끝. 나의 시 설명도 끝.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 첫 구절 보니까 무슨 시인지 알겠습니다. 자, 뒤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들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거를 기억해 주면 좋아요. 여기서 쉽게 쓰여진 시는요. 사실 쉽게 살아온 인생을 의미한다 라는 거 이거 기억하면은 시를 되새기기에 좋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의인하고 있네요. 나한테 속삭이고 있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거는 다다미가 깔려있는 방, 즉 일본식 방을 말하는 거죠. 요거 남의 나라야 라는 겁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인은 슬픈 천명이래. 슬픈 거래.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슬픈 줄 알면서도 나는 시를 쓴답니다. 땀내와 사랑 내포운이 풍길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어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도 뭐 하나둘 뭐 죄다 잃어버리고 했으니까 잃어버리고 뭐 상실감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런 상실감 속에서 나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한 줄 시를 적어볼까 했는데 한 줄이 아니라 8줄이나 시를 썼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시의 내용. 시의 내용. 그 다음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의 내용이 쉽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다시 번역한다면 나의 인생의 기록이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아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그냥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부모님의 학비 봉투 받아가지고 나는 별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낡은 강의나 들으러 다닌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내 친구들은 다 잃어버렸대요. 왜요? 그건 직접 써있지는 않네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점점 이렇게 하루하루 가라앉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자기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래, 나는 지금 일본을 살고 있지.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을 합니다. 즉, 현실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등불을 밝히겠대요. 어둠을 내몰겠답니다. 아침을 기다리겠답니다. 그런 최후의 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궁극의 나, 즉 이상적인 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나에게 했을 때 그 나는 누굽니까? 최후의 나인 거죠. 그럼 현재 찌질한 나한테 작은 손을 내밀어 슬퍼하고 연민하고 위로를 하고 하면서 화해를 시도하고 있군요. 자, 9장 1번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명사형으로 연을 끝맺는 방식을 통해 했는데 얘는 명사형으로 연을 끝맺었네요. 그렇죠? 나는 맞지만은 가는 아닙니다. 마지막 서술어들 전부 다 확인해 보시고요.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화제에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에는 촉각적 인상 요거 어디 있었죠? 이런 거 있었죠.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쪽쪽쪽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행을 반복하는 요거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없다라는 거요. 그렇죠? 동일한 행을 반복하는 거. 여기서는 그냥 X가 아니라 그냥 슬쩍 붙여, 슬쩍 붙여. 세모 정도로는 갑시다. 이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런 거 있었으니까요. 대상이 지닌 의미를 강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모. 부끄럽지만 세모 아니고요. 취소할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했습니다. 시간적 배경 아까 황혼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밤이었죠. 그렇죠? 시간적 배경은 나타나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깨달음,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나? 그러면 5번 볼게요.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황혼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는 맞고요. 나는 똑배기였으니까 아니고요.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는데 삶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어디 그런 것이 나타나 있나 여기 볼게요. 황혼을 맞아들이니까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라는 인간 존재,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밤비가 속살거립니다. 뭐라고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여기는 지금 남의 나라, 나는 지금 남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지 라는 내 삶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깨달음은 여러분들 인식이에요. 그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4번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럼 언제 기억, 니은, 디귿, 링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봅시다. 황혼에 기대하는 바를 강조하며, 그쵸, 황혼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황혼에 대한 화자의 우호적인 태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별들, 수녀들, 수인들의 연약함을 강조하며, 그쵸, 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 맞죠? 쪽쪽쪽. 화자가 골방에서 현재 느끼는 감정을 강조하며 황혼을 통해 화자가 얻는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자가 골방에서 현재 느끼는 감정은 뭐였죠? 한편으로는 외로움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사랑하리라는 의지 뭐 이런 거였습니다. 황혼을 통해 화자가 얻는 가치, 그렇죠? 가치, 사랑이요. 어릴 때의 동물들이 남아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이거는 이제 나의 신가 봐요. 쉽게 쓰여진 시. 다 사라졌다는 얘기 했었죠. 과거와 달라진 삶에서 느끼는 화자의 상실감 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과거와 달라진 거고요. 상실감 당연히 맞고요. 5번이요.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부각하며 타지에서, 타지가 뭐야? 고향이 아닌 다른 곳이죠. 안정된 삶을 살려는 했습니다. 윤동주가요? 아니잖아요. 이 시의 주제는 여기 아닙니다. 그러면 미음이 문제 확인하려봐도 시의 전체적인 화자의 태도에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5번 꺼져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답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마지막에 3번 문제예요. 보기 참고해서 가, 나를 감상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후딱 풀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기 말고 1, 2, 3, 4, 5번 그냥 볼게요. 가에서 내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는 것과 나에서 최초의 약속을 하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래요. 입술을 보내는 거 화자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최초의 약속, 그것도 화자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지향하는 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다고 표현한 것과 나에서 육첩방을 남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의 자신의 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의 삶에 대해 흰 갈매기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고독하다고. 육첩방 남의 나라, 나 일본에 살고 있다고. 자, 가에서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을 떠올린 것은 방의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이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을 떠올린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여기를 떠올렸으니까 방은 폐쇄된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이 지구의 반쪽을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개방, 확장 다 맞습니다.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나에서 나의 모습을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전보다 밝아진 방의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래요. 응? 아, 그래? 지금 현재 시간이 뭔데요? 밤이죠. 그렇죠? 밝아진 방의 이미지, 밝아진 방의 이미지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냥 아침을 기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확인할게요. 행상대, 토인들을 떠올린 것은 관심을 외부 세계로 넓혀가는 화자의 모습을. 그렇죠. 다른 사람들 떠올렸으니까 외부 세계로 넓혀갔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것은 자아를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이래요. 그렇죠? 부끄러워라는 것은 자기 성찰하고 있는 거 맞죠? 가에서 푸른 커튼을 거들 내일을 떠올린 것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일 또 나는 커튼을 거들 거야. 황혼을 맞이할 거지 했으니까 기대감이요. 나에서 학비 봉투를 받아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는 모습을 형성한 것은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화자의 결심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뭐를? 자,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은 자기의 일상의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에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화자의 결심이 아니죠. 무슨 강의 들어가는데 결심까지 하고 있습니까? 너무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그럼 아까 3번 돌아와. 3번? 나에서 나의 모습을 했는데 여기 나가 어디 나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나니까 최후의 나네요. 이전보다 밝아진 방의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군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기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방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나의 모습은 이전보다 밝아진 맥락은 맞으니까 3번은 맞는 설명이겠구나. 5번이 틀렸네.